지금까지 다양한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show IP 루트입니다. 즉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명령어죠. 라우팅 테이블은 뭐에 쓰죠?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터가 길을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어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길을 보여주는 어떤 길을 통해서 가라는 길이죠. 길을 보여주는 건데 이 길 어떻게 만들어지죠? 두 가지. 스태틱과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스태틱은 관리자가 직접 입력해주는 주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show IP 루트라고 설정을 하면요. 설정이 아니라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은 출력물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나오는 코드라는 건 뭘까요? 앞으로 라우터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루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슨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스태틱을 통해서 내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가 배운 거 위주로 볼까요? I는 IGIP를 통해서 얻어온 주소, R은 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주소, O는 OSPF, C는 connected, 즉 바로 연결되어 있는 주소. 그다음 또 배운 게 EIGRP 있죠? EIGRP는 D. 그래서 D라고 되어 있으면 이 주소는, 이 목적지는 EIGRP를 통해서 얻어온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저희 안 배운 게 더 지금 많이 있죠? 근데 NA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스태틱은 알아둬야겠네요. 관리자가 직접 입력해 준 거. B나 BGP나 I는 소문자 I는 IS 이런 거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소문자 대문자는 구분하실 필요도 있겠네요. 대문자 I가 분명히 IGIP인데 소문자 보고 같은 거 아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OSPF에 대해서는 여기 좀 복잡하게 있죠. E1, N1, E2, N2. 오는 NSSA나 스톱 에리어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요.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OSPF 설명 드릴 때 설명은 어떤 스톱이나 NSSA나 토탈리스트비 이런 다른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에리어를 구분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CCNA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MP에서 다루기 때문에 상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실제 출력물 한번 보겠습니다. R이라는 거는 뭐죠?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172.150.0.0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는 립을 통해서 주소를 알았는데, 길을 알았는데 10.119.254.6이라는 내 주소 중에 이거를 통해서 가면 된다. 근데 이 주소는 바로 이더넷 인터페이스나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시간은 뭘까요? 결국 이 길을 내가 알게 된 시간이 얼만큼 지났다. 여기서 1분이죠 지금. 내가 172.150.0.0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방법을 1분 전에 알게 되었다. 그겁니다. 요 괄호 뭘까요? 괄호는 AD 값과 매트릭 값. 이것도 많이 반복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 AD 값을 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립은 120이죠. 5는 무슨 뜻이죠? 매트릭이 5다. 립의 매트릭이 5다. 즉 5홉이다. 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똑같죠? 172.17.10.0이라는 네트워크 쭉 봐서 이더넷 2를 통해서 가는데 2분 22초가 됐다. 근데 이 루트가 지금 정상적일까요? 이 루트는 틀린 루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다 R이라고 해놓고, 교재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써놓은 부분인데, R이라고 해놓고 여기가 만약에 110으로 돼 있다. AD 값이 110이 뭐죠? 110은 OSPF를 통해서 알게 된 OSPF의 AD 값이죠. Administrative Distance.
꼭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AD 값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이게 왜 틀리느냐? 쭉 가서 AD 값 120, 120은 립이죠. 립 맞죠? 그런데 홉 값 뒤에 매트릭 값이 즉 128이 돼 있죠. 립의 특징 말씀드릴 때 립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15홉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매트릭도 즉 15홉이 최대값,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맥스 값입니다. 여기 128? 이런 거 없죠? 128이면 여기가 다운이 돼 있어야죠. 128이라는 건 없고요. 아예 16이면 무시시켜 버리니까. 여기가 16일 수는 있습니다. 16일 수는 있는데 그 대신 뒤가 다운이 되겠죠.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면 이 루트 자체는 무시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속이기 위해서 잘못 쓰는 게 R값, 코드값, 즉 코드하고 AD 값을 매치를 제대로 안 시키거나 또는 홉값을 엉뚱하게 쓰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EIGRP나 OSPF 같으면 저 값을 가지고 장난을 안 합니다. 왜? 아주 복잡하게 나올 수도 아주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고 대중이 없거든요. S는 뭐였죠? 다음 루트를 보면요. S는 스태틱 관리자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OSPF죠. OSPF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E2 External Type 2 루트입니다. 요거는 결국 OSPF를 통해서 알았는데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OSPF가 아니라 다른 다시 프로토콜에서 리디스트리뷰션 됐다. 이거 필요 없고요. 요거 E2 무시하십시오. OSPF를 통해서 알게 됐다. 쭉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110으로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동일한 루트가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 32비트니까 틀린 거죠. 네트워크가 같아 보이지만 같은 네트워크이지만 호스트니까 틀린 거고 만약에 립이 172점, 70점, 132.0 네트워크를 똑같이 여기 R이라고 돼 있고 172점, 70점, 132.0 AD 값 120 슬래시 3 비하 어쩌고 어느 걸 사용할까요? 라우터가 이게 바로 AD 값이 필요한 이유라고 그랬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AD 값입니다. AD 값이 낮은 놈이 선택이 돼서 그 루트를 라우터가 사용을 한다. show IP 루트는 대표적인 show 명령으로서 라우터를 쓰실 때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시험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시고요. 실제 사용을 위해서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우터의 특징이나 라우터의 구성 요소, 개별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 뭐 명령어, 쇼값 이런 것들 다 다루었었죠. 마지막으로 설정을 다시 한번 더 넣었습니다. 지루한데 왜 또 넣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뭐 게시판 제가 운영하는 게시판이라든가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시뮬레이션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쉽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걱정을 하세요. CCNA에서 다루는 설정이라는 거 정말 우스운 수준의 설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CCNA에서 실수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과감히 단언을 하는 이유도 이런 설정 아무리 해봐야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실무에 도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필요한 설정 2페이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차례대로 내려가는 거겠죠. 보통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주고 그림을 주고 토폴로지를 주고 여기 라우터 A에 아니면 라우터 B에 설정을 해라 아니면 더 간단하게 문제를 찾아라 그런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설정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달달달달 외우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실제 라우터 설정도 못 해봤는데 외우면 뭐하냐 그럼 지금 시험 준비할 때죠. 그럴 때 지금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유저 모드에서 라우터에 접속하면 enable을 통해서 enable을 통해서 프리빌리지 모드 즉 enable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enable 모드에서 config 터미널 이렇게 닫혔지만 conf-t라고 쳐도 됩니다. conf-t라고 치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보시면 config하고 샵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라우터였죠 지금 이름이. 근데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시스코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호스트 네임을 시스코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라우터의 명령을 이름을 바꿔주는 명령어 호스트 네임 잠깐 띄고 이름 주시면 그 다음 줄에 즉시 적용됩니다. 이후에 enable script ccna enable 패스워드하고 enable script 두 가지 모두 언제 쓰이죠? enable 이 유저 모드에서 enable 모드로 보기만 하는 모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설정을 가기 위한 단계로 갈 수 있는 모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 enable secret이나 enable 패스워드라는 거 이런 명령어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인터페이스의 설정 보통 이런 문제에서 인터페이스 하나를 설정하게 됩니다. 두 개의 설정도 아니고요. 보통 하나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더넷은 아까 한번 알아봤었죠. 인터페이스 이더넷 제로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갑니다. if 샵 뭐 해야 되죠? IP 어드레스 설정해야 되죠? IP 어드레스는 뭔데 서브넷 마스크는 뭐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점 노우샷 활성화를 꼭 시켜줘야 된다. 간혹 트러블 슈팅 문제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요 저 노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샷이 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는데 핑이 안 되더라. 통신이 안 된다. 문제를 고쳐라. 그럼 들어가셔가지고 접속하셔서 노샷이라고 샷을 풀어주는 노해라 활성화 시켜주는 그 명령어 한 줄만 쳐주시면 그 문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노샷이라는 거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시리얼은 조금 다르다.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나가서 다시 글로벌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시리얼 제로를 설정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if는 똑같죠.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 IP 주소 뭐뭐뭐뭐의 주소 뭐다. 끝이죠. 단 클럭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DC2로 작동을 할 때, 즉 라우터 대 라우터를 연결을 할 때 한쪽 라우터는 DC2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DC2로 설정을 할 때 방법 클럭 띄고 레이트 띄고 구체적인 값 64K면 64000 bps 단위로 다 바꿔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출제되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샷입니다. 활성화 시켜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아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아니면 그리고 추가로 노샷 같이 활성화 시키는 게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설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류 중에서 하나가 두 개나 세 개가 나오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립 설정을 할 때 라우터 립 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 뒤에 AS 넘버나 프로세스 넘버 없습니다. 요것도 틀리기 쉬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대로 OSPF였고 라우터 OSPF하고 엔터 치면 되지 않느냐? 안 되는 거죠. 라우터 IGRP하고 엔터 안 되는 거죠. IGRP나 EIGRP는 AS 넘버가 꼭 필요하고 OSPF는 프로세스 넘버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 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네트워크 뭐뭐뭐뭐 네트워크 뭐뭐뭐뭐 자기한테 있는 네트워크여야 됩니다. 요것도 립은 클래스 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 정보 안 들어갑니다. IGRP도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다 넣고 엔터 치면 에러 메시지 뜨죠.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에러 메시지 나왔는데 에러 메시지 타입들 네 가지 뭐 ambiguous command라든가 incomplete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했었죠.
요것도 지금 한번 또 체크하시고요. 라우터 립, 네트워크 뭐, 엑스트 끝입니다. 아, 여기서 IGRP다. 마찬가지죠. 라우터 IGRP 10, 네트워크 뭐 끝. 단 OSPF는 조금 다르죠. 라우터 OSPF 프로세서 넘버가 100이다. 라우터 OSPF 100은 네트워크 뭐 와일드카스트 마스크 0.0.0.255 지금 제가 만약에 슬래시 24비트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하면요. 0.0.0.255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에이리어 0, 에이리어 1 이런 식의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교재에 다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줄을 넣어주고 엑시트 끝이죠? 엑시트 끝. 여기서 끝이냐? 제일 중요한 거 저장해줘야죠. 카피, 런, 스타트 뭐죠? 현재 러닝 컨피그레이션 현재 설정을 백업 설정으로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으로 저장해 놔라. 풀 명령은 copy running config 빼기 그러니까 copy running 빼기 config 한 칸 띄시고 start 빼기 config startup 빼기 config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컨트롤 Z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지금 컨트롤 Z 플러스 그러니까 컨트롤 Z죠. 컨트롤 플러스 Z키 뭐죠? 저장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쓰시지 마시고 직접 이 명령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CCNA 시험에서 나오는 그 명령어 입력하실 때 쓰는 그 라우터 명령어 입력 창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 라우터에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라우터에서 동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플래시 시뮬레이터에서 그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에서 명령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우터의 설정 중 두 번째인데요. 앞에서 제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인터페이스 설정 인터페이스에 뭐 비활성화 셧 상태 해놓고 핑이 안 된다 통신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노숏으로 풀어주면 끝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패스워드의 설정입니다. 하나 더 아까 앞에서 페이지에 한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이 있고요. 패스워드 설정인데 라우터에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이네이블 패스워드 있었죠? 이네이블 시크릿 이네이블 패스워드 이네이블 시크릿 이거 말고 여기 있죠? 콘솔이나 VTY 텔넷을 위한 패스워드죠? 여기서는 저 이네이블 패스워드를 넣었고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네이블 시크릿을 썼으니까요. 이네이블 패스워드 뭐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콘솔이나 VTY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은 라인 이렇게 돼 있죠. 라인 콘 제로 콘솔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러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바뀐다는 거 컨피그 빼기 라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은 그냥 여기서는 시크릿이 아니라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뭐 엑시트 VTY에서도 패스워드 뭐 엑시트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요렇게 설정을 하면 쇼 런 했을 때 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패스워드들이 쇼 명령 단순한 쇼 명령어로 다 보인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명령 하나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에서의 명령 하나 지금 막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명령 이 명령이면 이런 패스워드를 다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한번 썼으면 no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해봐야 안 보인다. 계속 안 보인다. 쭉 안 보인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점. 패스워드 모르는데 이거 그냥 덜컥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라우터에 대해서 다 마쳤고요. 이번에 스위치입니다. 라우터를 열심히 하셨으면 스위치는 거의 거저먹습니다. 왜? 스위치의 명령어는 라우터의 명령어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라우터 스위치에서
라우터에 비교할 만큼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스위치의 구조에 대해서 CCNA 시험에서 많이 다루느냐? 아니죠? 거의 안 다룹니다. CCNA 시험에서 이 스위치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STP, RSTP, STP 뭐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죠? 이론적인 그 좀 크게 복잡하다고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STP랑 RSTP 그다음에 VLAN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지금 다루는 이번 페이지에서 다룰 스위치를 켰을 때 기본 동작 L2 장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훨씬 더 쉽게 어렵지 않게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 이건 굳이 시스코 스위치가 아니라도 모든 스위치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에 맨 처음에 추가가 되면 스위치의 맥 주소 테이블 얘는 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죠?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00, 01, 02, 03 이런 포트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PC들이 있겠죠? 이게 무슨 주소죠? 근데 주소로 보이세요? 맥 주소죠? 맥 주소 다시 반복해 볼까요? 맥 주소 48비트 24씩 24 플러스 24로 돼서 24 회사 할당 24 IEEE 할당 그리고 이 맥 어드레스의 표현은 16진수 헥사데시말로 한다. 요점 다시 리뷰했습니다. 맥 주소 테이블이 텅 비어 있다가 브로드캐스트를 날리면서 개별 자기 포트에 자기 스위치에 자기 포트에 어떠한 상대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부터 맥 주소 테이블이 생성이 돼서 00에는 누가 있고 01에는 누가 있고 02에는 누가 있고 03에는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요번엔 시스코 스위치만의 특징 요것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시스코 시험이기 때문에 스위치 모드, 시스코 스위치의 동작 모드입니다. 동작 모드 세 가지 있죠? 프래그먼트 프리, 컷스루, 스토어 앤 포워드. 먼저 반대로 알아볼까요? 스토어 앤 포워드 뭐죠? 프레임이 다 들어오는 거 기다려서 다 이상 없이 들어왔으면 포워드. 스토어 했다가 포워드 해라. 문제가 뭐였죠? 프레임의 길이에 따라서 긴 프레임이 들어오면 중간에 스위치가 계속 버퍼에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야 되니까 지연이 생기죠? 이런 단점이 있고요. 컷스루 이거 뭐였죠? 이거랑 반대죠? 스토어 앤 포워드의 반대입니다. 컷스루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게 CRC 에러가 있건 뭘 하건 모르겠다. 들어오면 내보내라. 지연이라는 게 아예 없죠? 근데 단점이 뭘까요? CRC 에러가 있는 네트워크에 현재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패킷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계속 쓸데없는 트래픽이 나오고 저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트래픽은 제대로 전송이 안 되니까 계속 재전송이 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프래그먼트 프리 시스코 290 스위치의 기본적인 동작 모드입니다. 프래그먼트 프리는 뭘까요? 시스코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계속 이 문제점을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보니까 CRC 체크를 할 때 어떤 프레임이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64바이트에서 문제가 없으면 거의 안 생기더라. 뭐 1000번에 한 번 생긴가 말까더라. 이렇게 되면 처음에 앞에 64바이트만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64를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내보내는 그 방법이 프래그먼트 프리입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어야 되는 거. 시스코 L2 스위치의 290 스위치와 같은 레이어 2 스위치의 기본 값이라는 것, 기본 동작 모드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왜 쓰죠? 복수의 그림에서처럼 두 스위치 간에, 스위치 A와 B 간에 두 개의 접속이 있죠?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요. 이랬을 때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온 이유가 뭐다? 뱅뱅뱅뱅 돈다고 그랬죠? 스위칭 루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덱에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DEC 덱에서 만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스위칭 루프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말이 하나 더 있겠죠? 무슨 시험이죠, 저희? CCNA 시험? 라우터 앤 스위치 시험이죠? 라우팅 루프가 있습니다. 라우팅 루프 언제 생기죠? 디스턴스 팩터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그래서 이거 막기 위한 방법 홉 카운트의 제한으로서 계속 뱅뱅 도는 거 막아주고, 라우팅 루프 자체를 막는 것은 뭐였죠? 세 가지가 있었죠. 끝에서부터 트리거 업데이트, 홀드 다운 타이머, 제일 중요한 거, 이 하나 그림으로만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제가 직접 설명드렸던 거 있죠. 이쪽으로 보내고 받지는 말아라. 어떤 라우팅 정보가 있을 때 라우터를 그 라우팅 정보를 준 소스에다가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루트를 보내지 말아라. 스플릿 호라이즌이죠. 스플릿 호라이즌 기억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스플릿 호라이즌, 홀드 다운 타이머, 트리거 업데이트, 그리고 최대 홉스의 제한. 이건 라우팅 루프. 라우팅 루프하고 스위칭 루프를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스위칭 루프를 막아주는 기술인데요. 실제 동작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동일한 연결이 있는 두 개 복수의 연결이 있는 스위치끼리 루트 브릿지와 논 루트 브릿지, 비루트 브릿지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선출 어떻게 하죠? 프라이어티 값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프라이어티 값은 32768, 이게 표준값이죠. 이 우선순위 값, 즉 프라이어티 우선순위 값을 가지는데, 이 우선순위는 서로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스위치들끼리 BPDU를 통해서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걸 몇 초에 한 번씩? 2초에 한 번씩, 2초에 한 번씩 주고받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우선순위 값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낮은 맥 주소를 가진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브릿지의 모든 포트는 디자이네이티드 포트고요. 디자이네이티드 포트의 상태는 포워딩 상태입니다. 상대방 논 루트 브릿지에서 루트 브릿지로의 연결은 루트 포트가 해주게 되고요. 포트가 다르죠. 디자이네이티드 포트, 루트 포트. 루트 포트는 포워딩입니다. 대응돼서 non designated port는 바로 블러킹입니다. 즉 이쪽은 안 쓰고 이쪽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느 쪽을 쓰고 어느 쪽은 안 쓸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는 기가빗 이더넷, 밑에는 이더넷이죠. 패스트 이더넷 100메가 1기가 즉 1000메가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밴드위스에 따라서 코스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코스트 표 제가 교재에 있는, 하나는 옛날 코스트, 하나는 개정된 코스트, 이렇게 두 개의 표 기억나시죠? 그 코스트에 따라서 당연히 기가빗 이더넷이 더 좋으니까, 코스트가 낮으니까 기가빗 이더넷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워딩, 블러킹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서 그 스위치를 공부할 때 그 STP 프로토콜은, 그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네 가지 단계가 나뉜다. 뭐였죠? 포워딩, 블러킹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블러킹,
listening, learning, forwarding 이런 네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단계를 비교하시고 당연히 RSTP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두 가지, 기존에 쓰던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과 최근에 사용이 되는 RSTP, Rapid Spanning Tree Protocol. RSTP의 경우에는 단계가 몇 단계였죠? 세 단계였죠. 디스카딩, 러닝, 포워딩. 교재 보시면, 교재 제가 스위칭, 이더넷 스위칭 기술 11장에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직접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관련해서 타이머가 있죠. BPDU는 몇 초에 한 번씩 보낸다고 그랬죠? 헬로우를 바로 좀 전에 설명했죠? 2초에 한 번씩 이 헬로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더, 포워딩 딜레이하고 맥스 에이지가 있죠. 포워딩 딜레이 되는 거, 리스닝에서 러닝 상태로의 변화. 그러니까 즉, 이 상태가 변할 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블러킹, 리스닝, 러닝, 포워딩 이런 게 바뀔 때 걸리는 시간 30초, 20초 막 이렇게 시간 말씀드린 거 있죠. 포워딩 딜레이는 30초고요. 맥스 에이지는 20초입니다. 이것도 교재 11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그 이유가 다시 RSTP가 나오게 된 이유가 된 거죠. 그 딜레이가 너무 길더라. 네트워크 이중화 시켜놨는데 문제 생겼을 때 당장 이런 식으로 기가빗으로 성능이 빠르지만 이거 쓰다가 이거 안 되면 이더넷이라도 당장 써야 되는데 이거 갱신되는데 1분씩 걸리더라. 쓸 수 있게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나온 게 RSTP입니다. RSTP는 보통 1초 미만으로 할 수 있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RSTP 관련해서는 RSTP는 시험에 새로 지금 시험 범위에 CCNA 시험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RSTP와 STP의 단계, 4단계, 3단계 단계 차이와 RSTP가 왜 나오게 됐는지, STP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됐는지 그 점 직접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뭐 직접 체크 안 하셔도 이 페이지, 지금 이 교재 45페이지 이 페이지를 할 때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RSTP는 커넥션의 단계가, 커넥션이 세 가지 타입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나누게 된다. 1번 포인트 투 포인트, 스위치하고 RSTP가 동작하고 있는 스위치 대 스위치 연결은 포인트 투 포인트고요. 스위치랑 호스트, 일반 PC와의 연결, 엣지링크라고 그랬죠. 엣지링크 타입. 그리고 스위치와 허브, 피지컬 레이어의 허브, 이거랑의 설정은 공유, 쉐어드 링크 타입이라는 거, 그 링크 타입 세 가지. 이것만 아시면 CCNA 레벨에서의 RSTP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아시는 겁니다. 다음 STP와 함께 주요한 스위칭 이론 중에 하나인 VLAN.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3개입니다. 여기 3개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줘야지 허브를 썼을 때는 랜을 나눌 수가 있죠. 랜 1번, 2번, 3번.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VLAN인 거 안 쓰고 기본적인 스위치만 쓰면 랜 쪼개려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만들려면 여기 인터페이스가 하나면 안 되고 라우터의 다른 인터페이스여야지 랜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특징이 뭐죠? 네트워크의 세그멘테이션, 장비별 세그멘테이션 효과였죠. 라우터 같으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컬리전 도메인. 스위치는 컬리전 도메인은 나눌 수 있지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여전히 하나다. 라우터는 인터페이스별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고, 스위치는 인터페이스별로 콜리전 도메인이지만 스위치 전체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여기서 아니 라우터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고 뭐 콜리전 도메인 하나고 같지 않냐? 라우터는 인터페이스별로 작동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허브, 컬리전 도메인 하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하나.
전체가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작동을 한다는 거. 그런데 VLAN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위치, 그런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즉 제가 그때 교실 예를 들었을 겁니다. 교실에 교사 PC가 한 대가 있고 학생들 PC가 쭉 있는데 물리적으로 케이블이 하나밖에 안 들어온, 케이블이 쭉 하나가 들어왔는데 같은 네트워크로 만들어야지 또 케이블을 다시 가져온 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결을 또 따로 교사 요거 한 대를 위해서. 이랬을 때 VLAN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쪼개서 두 개의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전체가 원래 통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그냥 전통적인 스위치에서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랜 1번, 랜 2번, 랜 3번 이것도 스위치별로 따로 묶어서, 그래서 요게 하나의 네트워크, 또 두 번째 게 하나의 네트워크, 마지막 게 하나의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위치의 제약을 없애줍니다. 그게 바로 VLAN이었죠. VLAN은 제일 큰 이유였고, VLAN을 쓰면 지금 이런 스위치들끼리, 여기 세대의 스위치들끼리, 이게 만약에 VLAN 1이라는 것보다는 10, 20, 30 이런 식이 더 좋겠죠. VLAN 1은 디폴트 VLAN이니까 언제나 쓰니까요. 10, 20, 30으로 있다. 이랬을 때 여기들끼리, 스위치들끼리 연결해서 VLAN 정보를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쓰는 게 뭐죠? 트렁킹. 다른 말로 표준 용어로는 태깅이라고 그랬죠. 태깅이랑 트렁킹이랑 시스코 시험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렁킹 하는 방법, 인캡슐레이션 방법 뭐가 있죠? 802.1q 그리고 ISL, 어느 게 그 다른 회사 장비하고 같이 쓸 때 있는 국제 표준이죠. 802.1q, 다른 말로 명령어상에선 DOT1Q입니다. 802.1Q라고 그랬지 언제 DOT1Q라고 그랬냐, 이런 명령어 처음 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02.1Q가 명령어에서는 .1Q, DOT1Q입니다. 그리고 시스코만의 ISL, 인터스위치 링크,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ISL은 시스코 스위치만, 시스코 스위치끼리만 쓸 수 있는 거고, 802.1Q는 시스코 스위치 이외에 다른 스위치하고 연결을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 802 시리즈들, IEEE에서 만든 802 위원회에서 뭐 이더넷도 있고 뭐 무선랜도 있고 기가빗도 있고 쭉 말씀드렸었죠. 표준들 대부분 다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스위치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스위치에서 지금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있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그 표준 번호, 그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 왜? 그 문제는 여태까지 시험에 출제된 거는 잘 못 봤어요. 특히 굳이 그 문제는 ISL이 ISL이 아니라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그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 앞부분에 802 시리즈의 표준들 차례대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거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그때부터는 뭐 그런 표준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 표준 직접 체크 꼭 직접 하시고요. 다음 VLAN이 지났으니까 다음은 VTP입니다. VTP 뭐죠? VLAN 트렁킹 프로토콜. 그래서 VTP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VTP 모드 세 가지가 있죠. 서버 모드, 클라이언트 모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서버 모드도 아니고 클라이언트 모드도 아닌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서버 모드로 동작한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표, 지금 493페이지에 있는 표 15-5, 그 표를 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보다 중요한 건 프루닝, VTP 프루닝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VTP 이런 기능이 왜 사용이 되느냐. 현재 보시면 스위치 A와 B와 C에는 동일한 VLAN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죠. 그런데 다른 스위치 D나 E나 F에는 이런 설정이 요거에 해당하는 VLAN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VTP 프루닝입니다. 그래서 그 VTP 프루닝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보안 부분, 보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CCNA 시험에서는 보안 내용은 다루는 거는 ACL밖에 없습니다. 뭐 네트워크 보안이 어쩌고 라우터 보안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거든요. ACL이 뭐였죠? ACL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었죠. 기본 ACL이 있었고 확장 ACL. 그래서 스탠다드 ACL과 익스텐드 ACL이 있었죠. 스탠다드 ACL의 기준은 뭐죠? ACL은 건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건데 스탠다드 ACL은 필터링을 할 때 필터링의 기준이 출발지의 주소가 필터링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익스텐드 같으면 출발지의 주소도 될 수 있고 목적지의 주소도 될 수 있고 포트 번호가 될 수도 있고 매우 여러 가지 방법 어떤 거를 써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 EQ 해서 익스텐드 썼을 때 EQ 2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포트 번호들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트 번호 앞에서 나왔었죠. 제가 이렇게 큰 표 쭉 있고 여기서 제가 요 강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거 말고 교재에 있는 표를 다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ACL과 또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ACL의 동작 원리는 인풋 인터페이스건 아웃풋 인터페이스건 어떤 패킷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조건을 보고 첫 번째 조건을 통과했으면 바로 퍼밋해서 나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인바운드 트래픽을 기준으로면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서 조건이 틀렸어요. 뭐 퍼밋을 그러니까 디나이 시키라고 했는데 그 조건에 딱 맞아. 그러면 바로 버려버리는 거지 다음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밋을 하면 여기서 통과를 해버리는 거고 디나이를 하면 그냥 첫 단계에서 바로 없애버린다는 거. 차례대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설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빈번한 게 위에 들어온다는 거. ACL은 순서대로 검사를 하니까 라우터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맨날 제일 쉽게 걸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CL의 위치인데요. 이것도 단순하게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단순하게 말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올 때는 좀 더 부연 설명, 그림은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데 부연 설명을 주겠죠. 어디가 출발지고 어디가 소스고 어디가 데스티네이션이다. 어디가 도착지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본 스탠다드 ACL의 경우에서는 목적지와 가깝게 처리가 되는 게 권장 사항이고요. 익스텐드, 즉 확장형 ACL에서는 출발지와 가깝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CL의 특징 중에서 제가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모든 ACL 액세스 리스트의 마지막에는 deny all이 있다. 뭐죠?
implement deny. 즉 어떤 특별히 얘기 안 했으면 다 deny 시켜버려라. 다 드랍 시켜버려라. 이게 있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permit any를 넣어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다 보내라죠. 그거나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정상 동작을 위해서고요. 굳이 필요 없지만 마지막에 deny any를 넣어주는 이유는 헷갈리지 말려고. 나중에 show run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show access list 이라고 access list를 검사할 때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검사를 할 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건가 그거를 관리자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런 명령어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를 쇼할 때, 그러니까 쇼 값들, 액세스 리스트와 관련된 쇼 값 중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보통 문제에서 액세스 리스트가 어느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인바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웃바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인아웃이죠. 이거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뭐죠? 말씀드렸었는데, show 액세스 리스트를 하게 되면 액세스 리스트 자체만을 보여주고요. show IP 인터페이스를 해야지. 여기 명령어상에 ACL하고 아무것도 없죠. 이걸 해줘야지 특정 10번 ACL이나 20번 ACL이 어디에 속해져 있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인지 아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번호 스탠다드 ACL의 번호가 몇 번이었죠? 그리고 1번부터 99번까지였죠? 익스텐드 ACL 100번부터 199번까지였죠? 그리고 2000번대에 다시 추가로 100개씩 더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CL의 범위 네임드 ACL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죠? 실제 더 많이 사용하고 익스텐드 ACL 중에서 확장 ACL 중에서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직접 붙이는 AC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15장은 간략한데 15장이 제일 길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책 전체를 다 한 챕터에서, 한 장에서 시험 대비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시험에 100% 나오게 됩니다. 즉, 제가 말한 거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험 문제를 분석하면 제가 말씀드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추가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 말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은 꼭 나온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여태까지 잘 준비하셨다면 저희 강의 스타일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사실 온라인 강의는 실제로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에 제일 힘든 점인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4장까지 개별장에 대한 특징을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장의 경우는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이니까 물론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1장 듣고 다시 2장 듣다가 나중에 다시 1장 듣고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 문제도 있고 제가 15장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CCNA 시험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겠다. 그럴 때 이론적인 총 정리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풀이나 이런 건 따로 하셔봐야겠죠. 따로 직접 하셔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15장을 다 들으시고 연습 문제들을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연습 문제들을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실전 문제 덤프내는 거 있었죠? 실전 문제들을 기출문제 그것들을 풀어보시면 CCNA 시험에서 절대 합격하실 겁니다. 절대 못 붙는 게 아니라 절대 합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개론과 실습 CCNA 시험 대비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제가 오프라인 같으면 1대1로 제가 만약에 실수를 잘못 설명을 드렸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이는 추후 듣게 되시면 게시판을 활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목적에, 강의를 시작할 때의, 강의를 맨 처음 신청했을 때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를 보시면 15장까지 있고 뒤에 부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록은 첫 번째로 시스코 라우터의 패스워드 복구 절차, 패스워드 리커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iOS 업그레이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롬 모니터에서 X 모뎀을 이용한 iOS의 설치, 즉 라우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때, iOS가 잘못됐을 때요. 물론 iOS 두 번째 방법 섹션 2에 있는 iOS 업그레이드 절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롬 모니터를 이용해서 X 모뎀, 즉 상당히 느리죠. 시리얼 포트, 콘솔 포트를 이용해서 X 모뎀을 통해서도 iOS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책의 제목처럼 책에 보면 케이스 스터디로 배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케이스 스터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 장 마지막에 케이스 스터디가 해당하는 부분은 케이스 스터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그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어떤 정답, 전 여러분에게 케이스 스터디에서 어떤 정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딱 틀에 맞춘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팀별로 서로 토의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장비를 써도 되지 않을까? 저 장비를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제한 사항이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장비의 가격이나 뭐 시간이나 그러니까 즉 장비가 전체에 설치되어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죠. 보시면 되게 엉성하게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네트워크를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단순한 이론이나 시험 대비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일이었습니다.